수평적 조직 문화를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출근길 MBA입니다. 이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신년사를 발표했잖아요. 흥미로운 변화를 보면 흔히 이 수평적 조직 문화와는 굉장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중후장대 산업들이라고 부르는 산업들이 있어요.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석유화학, 이 장치 산업들, 이런 산업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와 빠른 의사결정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직급제를 폐기하고 좀 더 수평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이런 변화들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회사들을 들 수가 있는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금융회사나 제조업체들에서 안 했던 게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회사들 역시 과연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데 수평적 조직을 만드는 시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직급을 없애고 호칭을 님이나 뭐 영어 이름 부르기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제도들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국내 회사들은 그 공채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왔기 때문에 기수들이 있어요. 몇 년도 입사 이런 게 있고 이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되게 작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들이기 때문에 그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의 어떤 선후배 관계 이런 걸로 또 되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랑 대리가 프로라는 이 직책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서로 간에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프로에도 이 사람은 선배고 이 사람은 후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수평적인 조직이 되기 쉽지 않아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사람들이 뭐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는 이 조직 문화를 도입해 놨는데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만큼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금전적인 보상, 승진 이런 것들을 통한 동기부여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람들이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되게 힘들어지면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에 대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쉬운 예로 이 프로야구 선수들도 FA 시즌이 되면 평소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뭐 FA 로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직장인들도 사실 이 승진이 다가오면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승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들이 계속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를 했고, 직장인들도 내 승진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일해왔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는데, 이 직급을 없애버리면 승진의 기회가 날아가죠. 그리고 이 차별화된 보상, 물론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보상을 하긴 하지만 이 차별화된 보상의 수준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어려운 새로운 시도 혁신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사실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면, 네이버가 작년 11월에 레벨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네이버는 대표적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가 잘 어울리는 IT 기업이자 2014년에 이미 직급제를 폐지하고 이 직원들을 크게 두 개의 등급으로만 나눠서 평가를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이후로 네이버의 조직은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크고 있고 조직원들의 수도 많아지는데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들을 보상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사실 레벨제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레벨제가 직급제와 다르다고 네이버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사실은 직원들을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5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에게는 더 나은 보상을 줘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거니까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이버의 레벨제 도입은 사실 굉장히 큰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가 이제 초반에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레벨제를 시행하면서 그 효과를 검토해보고 전면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들은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만큼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하고, 특히 네이버 출신 개발자라 그러면 뭐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업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 개발자들이 직급이 없는 수평적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은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데 남들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이럴 거면 나 카카오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우수한 인력들을 어떻게 조직 내에 잡아둘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아마 레벨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직급제를 폐지하면서 뭔가 수평적 조직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회사들도 이 네이버가 걸어온 길을 한번 잘 연구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이 회사가 왜 다시 어떻게 보면 과거로의 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직급제와 비슷한 레벨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왜 굳이 직급제가 아니라 레벨제라는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내적 동기부여, 내재적 동기부여 측면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